인생과 이미지 메이킹 2강째인데요. 우리 교재 보면은 21페이지 옆에 보면 옛 그리움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우리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설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 한창이다. 갑자기 엄마가 툭 던지신 한마디에 서글픔이 몰려온다. 이젠 엄마 손맛을 기대하면 안 돼. 세월이 가져다 준 허망함을 부정하고 싶다. 정작 엄마가 입맛을 이루셨다니 가족이 뾰족히 둘러앉은 밥상이 슬프다. 음식 맛은 어느새 사라지고 옛 그리움만이 둥그러니 놓여있다. 자, 이 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는 정말 세월이 흘러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서로 입장도 한번 바꿔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기분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컬러의 기본 이론 21페이지부터 자, 인성과 이미지 메이킹 21페이지 컬러 이미지 연출. 자, 지난번에 1강에 그 교수님이 숙제 여러분들께 과제 내준 거 있잖아, 그죠? 많은 그 친구들이 과제를 보내왔는데, 그 나의 이미지 지수는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나의 표정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했잖아요. 자, 이것은, 이 과제를 교수님이 내어준 것은 그냥 막연하게 체크를 하고, 뭐, 이렇다라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사실 잘 없잖아.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이미지는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적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과제를 내준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나서 나의 이미지는 이 정도였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올려야 되겠어, 지수를. 아니면 나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나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면 이대로 쭉 나가는 나는 사회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라고 그 과제를 내준 거였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 지수가 몇 점이었습니다 라고 교수님에게 알려준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사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의 지수가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얘기까지 써준 친구도 있었고, 그냥 사진은 땡떡 사진 보낸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 좋아. 다 이제 과제를 제출해 준 친구들은 굉장히 고마웠고 좋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이제 나의 지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더 나를 어떻게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하려면 정말 최고 중요한 게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을 점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지 지수를 체크한 거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점검한 것을 나는 이러한 부분 장점, 나를 자신을 개발하라 이런 말은 이 개발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겠지. 근데 이 개발은 나에게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새로운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 자신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이며, 이 장점은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단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완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이제 포장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메이킹에서 뭐 시각과 청각 그렇게 있었지. 시각은 55%, 청각은 몇 %? 38%. 그리고 이제 팩트가 8%라고 했잖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잘 나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팔아야 되겠지. 그지? 나를 판다라는 것은 뭐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프로답게
나를 위치를, 내 위치를 이렇게 나라는 사람 위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무엇이야 정말 프로야 이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점검하라가 첫 번째였잖아. 근데 이 첫 번째인 부분에 나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혹시나 교수님께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체크했다면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생각을 해가서 나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다시 체크해보고 나의 지수는 어느 정도 나왔으며 나는 장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구축하고 나의 단점은 이런 것이었으니까 이건 내가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는 뭐 표정 연습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 말을 뭐 연습을 한다든지 그치? 발음 연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다면 아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참 정말 이미지가 좋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PO를 고려하라.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TPO를 고려하라 라는 걸 했어요. TPO가 뭐냐? 시간, 장소, 상황. 시간에 따라서 뭐 옷차림도 달라질 것이고 뭐 화장법도 달라질 수가 있고 액세서리도 달라질 수가 있어. 그치? 이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장소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게 뭐 시각적인 게 달라질 수가 있고 청각적인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 자신을 잘 점검을 해서 포장을 잘해서 자신에게 진실해서 나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그치?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에 T, 이런 플레이스, 이런 장소에 오제이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만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원칙은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은 나의 지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정도 한번 해보고 웃는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시간과 TPO를 항상 고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한 학기 동안 이미지 메이킹, 인성의 이미지 메이킹을 배웠다, 수강을 했다 그러면 역시 그 교과목을 배웠으니 역시 달라졌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너네들이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 에티켓하고 매너가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에티켓하고 매너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는 다르다. 자, 이거 한번 이 모든 것들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에티켓, 매너 그러면 태도하고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런 지하철에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봤을 거야, 그지? 자, 그렇다면, 에티켓하고 매너, 이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보고, 이 그림들을 보고, 매너가 있다? 에티켓이 없다? 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규범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걸 지켜야지. 형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형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매너는 이 형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방법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에티켓은 형식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매너는 방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은 뭐라고 그래? 에티켓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잖아. 에티켓이 있다 없다. 그치? 에티켓이 있다 없다. 근데 매너는 어떻게 얘기해? 야, 저 사람 진짜 매너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했어. 남자, 여자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남자가 여자의 겉옷을, 이렇게 외투를 이렇게 받아서 끌어주는 거, 아니면 의자를 이렇게 빼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야? 빼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형식적인 게 다 뭐야? 그건 에티켓이야. 근데 이것을 실제로 빼주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옷을 끌어주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남자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남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옷을 걸어주는 남자, 옷을 빼주는 남자. 야, 그놈 진짜 매너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매너는 내가 방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너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고 에티켓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몰상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에티켓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 그다라는 거. 그래서 에티켓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거고, 매너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볼게. 에티켓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면 그지? 사람이라면 근데 매너는 저 사람을 배려라는 개념, 어자를 넣어준다든지 빼준다든지 그런 거, 이게 바로 매너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 이것은 할머니가 지금 들어오셨어. 그지? 할머니가 오셔서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그래?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한 거지. 그지?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해? 매너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행동을 한 거잖아. 매너에 해당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매너라는 것은 저기 있지. 그지? 매너라는 것은 우리가 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내가 이것을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지? 그래서 몸가짐, 버릇, 태도, 버릇이 굉장히 없는 사람, 이렇게 할 때 매너가 없다는 얘기. 그렇게 없다,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주관적인 행동 양식이다. 왜 주관적이냐? 매너가, 저 사람 A라는 남자는 매너가 있는 남자야. B라는 남자는 매너가 없는 남자야. 그럼 뭐야? 동일하지가 않고 주관적인 게 되는 거지. 그죠? 저 사람에게만, 이 사람에게만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관적인 게 되겠지.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자, 이것 말고도 화장실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에 가면 노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야? 에티켓이지.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잖아. 노크를 해야 되는 게 도리잖아. 근데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어버리는 거. 이것은 뭐야? 매너라는 거야.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뭐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 그치? 그치? 근데 양보를 이렇게 이 아이처럼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 그대로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매너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아이가 이제 요거는 뭐야? 이 태도가, 이 어르신이 앉아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서 있지. 그치?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 이것은 에티켓이야. 왜? 이건 노약자석이잖아. 그치? 맞지? 여기 당연히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제 안 앉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에티켓은 객관적이다. 기본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주관적, 기본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것은 바로 에티켓이다. 노약자석은 비워두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가 안 앉았지.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더란 말이야. 근데 어르신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일어난다라는 거지. 이것은 매너가 아니지. 이것은 에티켓이 벌써 처음, 에티켓부터 틀린 거야. 노약자석은 우리가 비워두는 게 맞잖아. 그치? 마치 임산부석도 비워둬야 되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자리에 앉아야 다는 것 자체는 매너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지켜야 되지. 이런 게 바로 무엇이다? 에티켓. 근데 이제, 우리가 예의 범죄를 다 무엇이다? 에티켓. 그치? 근데 남을 배려하는, 내가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것은 뭐다? 매너. 자, 이제 매너와 에티켓. 다른 점. 이게 알겠지? 매너와 에티켓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친구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만약에 교수님이 우리 오픈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간고사. 그지? 그러면 내가 강의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차이를 또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시오 라면 어때? 그렇지. 그지?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인터넷 강의지만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잘 숙지해가지고 매너도 이렇게 모의고도 하고, 그럼 너네들이 이 교재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이런 부분에 메모한다는 것은 뭐야?
교수님 생각할 때 매너가 있는 친구지. 그치? 행동으로 보인 거니까. 자, 그래서 매너는 배려하는 행동이다. 매너는 반드시 배려하고 이렇게 같이 묶으시면 좋고, 에티켓은 지켜야 하는,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매너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 그치? 지켜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지켜야 하는 규범이 바로 에티켓이다라는 거다. 그치? 자, 알겠지? 자, 이제 우리가 21페이지 교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말 이제 컬러의 기본 이론. 여러분들이 21페이지부터 보면은 우리는 지금 컬러를 공부하는 그 색상을 공부한다든지 이미지 메이킹 자체는 이 컬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컬러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컬러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그 색상, 속성 이런 것을 색상의 속성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한번 책을 읽고는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컬러 그러면 이제 맨델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맨델의 표시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화과 맨델에 의해서 색깔 그러면 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색상만. 자, 요것은 교과서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너희들 읽고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할게. 자, 이렇게 맨델의 표시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맨델의 표시계는 레드, 옐로우, 블루 교과서 있지. 퍼플의 이 색깔이 5가지로 기본색이 10등분돼서 100색상으로 분할되어 있다. 근데 이 각 색상에는 1번부터 10번의 번호가 붙어 있는데 5번이 대표색인 거예요. 5번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10B 뭐 이렇게 5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보면 옐로에도 5 이렇게 다 숫자 5가 있는 게 기본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 우리에게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었을 거야. 이게 색상, 명도, 채도, 색의 기초라든지 색료의 삼원색, 색광, 색광이 빛이잖아. 빛의 삼원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다. 색의 혼합, 색을 혼합하면은 더 혼합을 해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은 내가 23페이지야.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은 가산혼합이라고 그래. 가산혼합이고 또 어두운 색이 나오는 것은 뭐야? 어둡다 그러는 것은 이제 감소했다. 그래서 가감혼합이라고 그래. 가감혼합. 이런 것들은 이제 혼합할수록 물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 혼합할수록 색깔이 이렇게 더 탁해진다는 거. 이런 것을 그런 명도가 낮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본이라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요거야. 색채의 속성 활용과 조색 테스트라는 것인데, 자, 빨간색은 옐로우, 노란색은, 그 다음에 블루는 그린색은 여러 가지 색깔, 바이올렛, 청록 이런 색깔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색깔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그 속성들이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럼 레드는 한번 봐봐. 너네들 교재를 보면 교재 24페이지 빨간색 레드는 안전과 견고함이다. 육체적 강건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빨간색은 가장 응집된 색깔이고 경직성과 긴장감을 나타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위험 이런 것을 표시가 보통 빨간 거, 자살, 빨간 거 이렇게 하잖아. 경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피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긴장됨을 주고 경직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끝까지 내가 하겠다. 그래 고수하는 자질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레드 색상이다. 그 다음 가장 역동적인 색상으로, 역동적이다라는 것은 뭐야? 움직이는 거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지? 역동적인 색상으로 최고 효과를 나타내려면 조금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사용해버리면은 그 빨간색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선명한 색조가 불안정하고 긴장된 효과를 줄 수 있다. 내가 정말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그런 효과의 그 강도에 따라서 연하게도 많이도 타고 물감을 적게도 탄다 이런 뜻이겠지. 자, 옐로우는 보통 이제 태양이다, 태양, 그지? 태양을 숭배하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고 싶어서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활기차다. 자, 노란색은 왜 활기차? 우리 봄에 보면 노란 그 꽃들이 봄에 이렇게 막 피어나죠. 봄은 굉장히 활기를 주는 그런 계절이잖아. 그지? 그래서 활기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쾌활하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봄 사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봄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고 활기 있고 귀엽고 이렇다는 그런 느낌도 또 있어. 자, 그 다음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알지? 그지? 과유불급이라고. 자, 블루는 평온하다. 파란색을 봤을 때 평온한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한 잠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혜와 이게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 파란색을 보면 조금 지혜로워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파란색 슈트를 입고 이러면 그다가 너무 새파란 거 말고 알지?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조금 내가 프로답게 보이고 싶은 자리에 가서 뭔가를 할 때는 파란색, 블루색을 입고 이렇게 외투를 입고 간다. 그런 말도 있어. 그지? 그래서 블루를 조금 더 진하게 더 가버리면 우리가 검은색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거. 검은색 말고, 회색 말고, 뭐라 그래야지? 청록색이라 그러나? 그런 색 외투를 입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입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은 생각만 해도 어때? 그린색 그러면은 너무 잔디밭에 평온한 그런 느낌, 그런 안정감, 평화, 균형이 뭔가 다 조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래서 굉장히 고요하고 안전한 색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이제 긴장을 완화라는 뜻이면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긴장을 완화해준다라는 게 완화라는 뜻은 뭐야? 완충 역할이다라는 것은 쿠션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쿠션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중간에 나를 이렇게 의자와 나의 그 등은 중간에 받쳐주어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다. 그런 게 바로 그 쿠션이잖아.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 긴장 오히려 너무나 여기 보면은 너무 이렇게 크게 너무 많은 공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머리 완충 역할 해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면 뭐야? 사람이 약간의 이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자, 그다음 바이올렛. 자,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바로 이 바이올렛이야. 정신적으로 영역이 건실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상징하는 색이다라고. 여기서 바이올렛 이 보라색은 많은 변화를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술적인 측면으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명상과 자기 성찰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으며 밝고 강렬한 색조의 보라색은 정신적으로 압박감, 너무 밝은 거 말고, 밝은 거 우울증까지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 너무 밝은 보라 말고. 지금 교수님이 입은 이 보라는 밝은 보라가 아니야. 그래서 교수님도 너무 밝은 보라를 좋아하지 않아. 어느 정도 좀 다운된 그런 보라가 그럼 좀 고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청록색 또한, 비슷하지, 그지? 바이올렛하고 보라색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는 영역이 건실하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시원하고 이렇게 굉장히 상쾌하다. 이게 왜? 푸른 블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블루와 그린이 이렇게 같이 색을 섞으면 이렇게 청록색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피부색과 직접적인 대지를 이루는 색, 이게 피부색, 우리 피부색이 뭐야? 우리 이 피부색, 그지? 이 피부색하고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런 그 색이라서 윤기 나는 안색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요 색을 입으면은 조금 더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색이 다르다라는 거. 자, 마젠타. 자, 우리 이제 25페이지. 마젠타라는 것은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야. 인쇄소에서 그 출력되는 빨간색 있지. 그게 빨간색. 그게 거기 보면 완전 이렇게 물감처럼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이 흰색이 섞였다 그러나? 그러면 약간 주황빛이 노는 빨간색인 거지. 그게 바로 마젠타. 빨간보다는 보라가 약간 섞인 상태인데 우리가 보면 약간 좀
심홍색이라고, 심홍색, 홍색에 이렇게 황색, 홍색. 아주 심도 깊은 홍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다라고. 영어로 마젠타라고 해. 뭐 밝은 자주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쇄소에서 출력되어지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켜준다. 자, 너무 빨간 것은 뭐야? 빨간 피를 보면 막 흥분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완화시켜준다라고. 그래서 무슨 색이다, 뭐 심홍색이다 그래 얘기했지. 이제 부드러운 강조 효과를 나타낼 때 빨간 것보다는 빨간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인쇄소에서 나오는 마젠타 이런 빨간 그 주홍색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26페이지는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상황.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뭐 교수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선배도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사회생활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졸업을 하면, 또 이제 많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잖아, 그지? 인간관계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직장인들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을 수가 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은 정말 못 참겠다라는 직장인들, 많은 직장인들이 그것을 1위로 꼽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게 또 되겠지, 그지? 그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를 알았잖아, 그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그 사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색상에 대해서 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면 훨씬 더 상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야. 상대를 안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흰색. 흰색은 단순하다, 복잡하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접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다, 복잡하다,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흰색은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하얗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청결하다, 공백이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런 흰색이다. 그지? 허무하다.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좋게는 깨끗하다, 평온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흰색을 선택했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흰색을 선택했다는 게 보여. 자, 그 다음 검정색. 어둡다, 뭐 위압감을 준다. 또는 샤프하다. 샤프하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흰색하면 검은색으로 쫙 끝내버리잖아. 그런 걸 얘기하겠지? 자,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가 보통 살찐 사람들은 흰색보다는 보여주고 싶다. 나의 살들아, 사랑하는 나의 살들아.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검은색 외투를 입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치장을 하잖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하여 공포, 불안감을 내포한다. 다른 색을 선택하는 것이 귀찮다. 왜 이게 검은색은 어디에나 그냥 아무나 다 똑같이 어울린다고 벌써 생각하잖아. 그지? 그리고, 근데, 다른 색상을 입으면, 이것도 맞춰도 저것도 맞춰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두 개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아래가 안 맞는 것 같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기도 해서 귀찮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나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좋은 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그 내용이 내포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항상 고민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다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회색.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그런 걸 나타내고 있다. 그런 그 순수하다, 더 조용하다. 검은색보다는 회색이 더 좀 조용한 느낌이 들잖아. 검은색은 확 뛰어나니까, 그지? 자, 그 다음 빨강.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 수 있지만, 불안감보다는 약간 압박감?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 빨간색은 좀 의욕적일 때, 그리고 타인을 비판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오렌지. 오렌지는 양기 있고 밝다. 식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과일, 오렌지, 과일을 보면 식욕을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식욕을 돋군다. 그런 얘기가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렌지를 보통 주로 이렇게 활달하고 밝고, 이런 거. 그리고 아이디어가 톡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좀 약간 자유분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좀 강한 사람. 이게 나의 주장이 강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렌지에 좀 속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노란색, 태양. 아까 태양을 얘기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란색은 봄이니까 어리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욕구불만. 애기들이 이제 욕구불만 그런 게 많잖아. 그래, 애기 옷은 뭐야? 노란색이고 막 이렇게 많잖아. 그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희도 노란색 옷 안 입잖아. 근데 애기였을 때 봐봐. 노란색 입잖아. 그 욕구불만. 그렇게 표현할 내용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녹색은 아까도 말했지만 평화, 안전, 이런 거. 그럼 자극이 적다 그랬잖아. 그치? 자극이 너무 적어서 너무 많이 녹색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편안함을 주고 뭔가 우리가 눈도 우리가 필요했을 때 이게 녹색을 바라보라 그러죠. 내 눈이 지금 너무 아프고 필요해. 그러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떠서 어디를 바라봐? 먼 곳 시야를 바라보면서 초록색을 바라보라 그러잖아. 잔디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라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평안해, 평안. 자, 그 다음에 파랑색. 파랑색은 이지적이다. 이지적이고 이상이 높다. 그래서 계약하러 갈 때 이지적이다. 파란색을 내가 입으라고 그랬잖아. 그지?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강의를 갈 때 외부 강의, 기업에 이제 외부 강의를 자주 가고 하는데, 그럴 때 그 공무원이라든지 고위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강의 갈 때는 나도 파란색 슈트를 입고 가거든. 그게 이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외투 색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라색.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색 보라색. 자, 보라색은, 고귀하고 신비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다, 성적 흥분이다. 그래서, 자, 좋은 점만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성적 흥분 이런 것도 보라를, 넌 빨간 보라. 넌 빨간 보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보라도 다 단계가 있잖아. 여러 가지 이 색상 안에도 1도부터 다 단계가 있지, 그지? 거기에서 너무 밝은 보라, 빨간 것도 너무 밝은 빨강, 파란 것도 너무 밝은 파랑,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거의 중간 톤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위치가 높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 세상 더 덥다 이런 것도 뭐 보라색 그런 내용을 내포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그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거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니? 교수님 중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보면은 그 여자애가 그 아파서 이제 그 시골로 이렇게 여행을 갔잖아.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 그 여자애가. 그 여자의 외투가 무슨 색이라고 표현돼서 보라색 스웨터였잖아. 기억나? 안 나? 자, 그 다음 갈색. 순수하다, 클래식하다. 순수하다, 갈색. 그래서 우리가 자연 갈색, 머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도 자연 갈색인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우리 인간들은 다 순수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찌들려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악한 사람들도 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순수하다. 그래서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을 때 이런 갈색. 그리고 갈색을 바라봐도 그렇잖아. 그지? 노란색이 아니고 갈색. 노란색과 갈색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우리가 느낌도 다르잖아. 그렇다면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다라는 그런 느낌. 자, 그렇다면 이런 컬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컬러가. 그러면 사람의 성격 또한, 성격을 그 컬러로 알아보면 성격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색은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라 해가지고 흰색을 상징한다, 우리나라는. 그지? 더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신적인 측면에도 색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우리가 심적인 것을 테스트할 때도 색깔을 가지고 많이 테스트를 해. 일반적으로 여성은 색의 좋음과 싫어함이 명백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심리 상태와 색의 성격이 잘 맞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컬러의 성격을 한번 보자. 27페이지 컬러의 성격. 자, 레드. 나는 레드를 이렇게 막 좋아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레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소심하지 않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감상적인 마인드, 정열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힘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조금 그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은 단순하고 좀 냉정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주로 리더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한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래서 결과가 뭔데? 이게 결과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중심을 둔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만 그 과정을 잘 보지 못해. 이런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 참모가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참모가 단순한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냉정한 것을 이렇게 참모가 옆에서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봐. 그 주목성이 강하다 되었잖아. 우리가 리더죠. 회장님, 보통 회장님 이런 거잖아. 리더에게 주목이 강하잖아, 그렇지? 자, 그럼 옐로우는 뭐 봄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발랄하다. 막 투명하고 너무 좋아. 발랄한 사람들은 뭐야, 막 이 발랄하고 활기차고 이런 막 그 사람들은 좀 거짓이 없다고 생각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활기 있고 또 외향적이고.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며 근데 의지력이 약하다 돼 있어. 의지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기대는 이런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겠지. 일하고 사람하고 두 개를 따졌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지 일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빨간색은 뭐야? 사람과 일을 따졌을 때 이 사람 빨간색은 일 중심이야. 일을 중심하고 사람이 조금 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그래서 가끔 오해도 받을 수 있겠지. 뭐 냉정하다라든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심하면 이런 거까지도 이제 그리고 성격이 뭐 대쪽 같아. 이런 그런 얘기도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어. 그걸 내가 안다면 조금씩 내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창의력과 사고가 풍부하다라는 것은 뭐야? 그만큼 말이 많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노란색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커뮤니케이터, 타고난 말 재주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며 유행을 또 적극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한테는 뭐 친근감이 가잖아, 우리가. 그지?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수다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수다야.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친화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좋겠지, 그런 사람은. 자, 그 다음 블루 28페이지. 자, 이것 또한 블루 리더십이 강하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립심도 굉장히 강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고 나와 있지. 아까 빨간 것은 대담한 거야. 빨간 것은 똑같은 리더십이지만 대담하고, 그래서 결과 중심적이고, 이 푸른색의 블루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뭐랬어?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그런 자리에 가서는 신뢰감 있는 이런 블루 색상의 웨트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성실하다고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굉장히 진취적이야. 진취적, 사고력이 있다 얘기했지. 사고력 있고 시원시원해. 자, 그다음 그린 그러면 이제 편안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겠지. 편안하다라는 거.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답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감성도 풍부해지고 굉장히 뭐 이론적이면서도 학구적이기도 해, 그지? 그래서 건강을 상쾌하고 젊음을 상징하고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뭐 희망이나 휴식, 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바이올렛. 바이올렛은 매력적인 거다라고. 보통 보라색은 사람들이 옷이나 어떤 장신구로는 잘 하지 않아.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 여자들도 예쁘다라고는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그리고 보라색 진짜 싫어하는, 완전히 또 극과 극의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 보라색은 쉽게 사람들이 선택해서 뭐 걸친다든지 그렇게 하질 잘 않아. 예쁘다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겠지, 그지? 매력적이다라는 거. 감수성이 풍부하며 소극적이다. 이 소극적인 이 얘기에서 소극적인 보라에 대한 소극적인 것은 상대를 너무나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 서구가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인내 참는 거야. 죽여 있는 거야. 이런 보라는. 그래서 그리고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아까 교수님이 말했잖아. 예술가 기질이 있다고. 직관력이라는 것은 뭐야? 그래 딱 느낌 온다는 거잖아. 딱 느낌. 그치?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자만심이 강하고 섬세하다. 자만심이 강해서 조금 도전을 잘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실패는 우리 그런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가 없다면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도전을 해보아야만 실패도. 맛을 보고 실패 맛을,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실패로 끝내버리면 안 돼. 내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피드백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실패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체크를 해서, 이제 보완을 나가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 나온 거지. 그냥 무작정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다음부터 성공하는 그런 성공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어. 실패한 이유 분명히 캐내고 나 자신에게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거.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오렌지. 오렌지는 생명력. 그래서 오렌지 쪽으로 보면 우리 과일도 있고 생명력, 상쾌하다. 과일은 상큼하고 상쾌하잖아, 그지? 그래서 과일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중감, 자아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바로 오렌지야. 그래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친절하면 굉장히 따뜻하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오픈마인드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또 어때? 어떤 느낌? 개방적이면서 굉장히 따뜻해, 친절한 거야. 그리고 이미지는 뭐 환희. 우리가 환희라는 걸 딱 보면 단어를 보면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뭐 새해 아침이라든지 그런 그 엽서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새해 아침에 해를 이렇게 그려놓을 때 빨간색이 아니잖아. 그게 좀 주황색. 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 빛을 표현했잖아, 그지? 그래서 새 아침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희망.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은 나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질투심도 강하다라는 거. 나는 충분히 하고 나도 충분히 받겠다 이런 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질투심도 강하겠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모든 것에 풍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풍부하다는 과일을 봐봐.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잖아. 그래서 주황은 굉장히 그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주는 과일을 빗대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단어를 얘기해주면 굉장히 쉽잖아. 기억이 그지 이해가 쉽지. 그래서 과일을 생각하면 주황 굉장히 풍부하다, 건강하다. 과일 먹으면 건강하잖아, 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과일을 먹어야 돼, 그치? 적극적, 그지? 뭐 혹시 여기에 농약이 몇 % 들어갈지 않을까? 가지고 다 모르잖아. 그런 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많이 좌지우지 사람의 이 말에서도 그렇고 사람하고 많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바로 주황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핑크색. 자, 핑크 그래 뭐야 막 핑크 그냥 이제 막 썸 타고 이제 막 좋아하는 아이들이 썸 타는 사람 이제 막 좋아 며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2일이야 이러면 어때? 그냥 핑크 하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핑크는 아주 달콤하다, 여성스럽다, 달콤한 이런 사탕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 그게 핑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선어적이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에게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 많아, 그치? 호기심이 많고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섬세하다. 굉장히 그래서 순수하고 막 이런 거야. 순수하고 낭만적이고 수줍고 화사하고 때로는 우아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그 여성스러운 그런 거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그냥 소노틱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화이트.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어려 보이고 싶고 뭐 이럴 때도 핑크를 좀 옷을 입잖아, 그치? 그러면서 근데 마음은 핑크인데 실제적으로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소녀적인 감성이 이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화이트. 이 화이트 흰색이니까 일체적이다. 하나다. 하나로 일체적이다. 순수하다.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하얀색이잖아. 대한민국은 백이민족. 그래서 하얀색. 순수하다. 하나로.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래서 흰색이잖아. 그래서 일체다. 그치? 자, 그래서 냉정하면 완벽함을 추구한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굉장히 자긍심도 많고 강하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람 굳건함 굉장히 있잖아. 그치? 그래서 냉정하면서 완벽하고 그걸 추구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개방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좀 안 맞다 하는 게 뭐야? 아, 왜 아버지 세대는 그런 게 아닌데? 그지? 그게 소극적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봉건주의 사고가 좀 짙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과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라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순진하고 순수하다. 흰색은 순진하고 그러면서 가끔 하얀색은 우리가 하얗게 이렇게 되는 공포스럽기도 하잖아. 아무것도 하얀 밤에 하얗게 하얀 소 부리고 나서 공포스럽지. 그래서 불안하고 깨끗하고 희망적이고 순결, 결백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흰색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블랙. 블랙은 마지막으로 블랙이 되겠다. 그죠? 블랙은 아까 우리 단정하게 그냥 이게 가장 귀찮을 때는 그냥 탁 블랙하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용을 내포하는 것이고 이것은 블랙이라는 해서 굉장히 시크하고 쫙 우리가 정말 최고 세련된 사람들은 블랙으로 딱 표현하지. 그치? 그래서 시크한 개성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보수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다. 의지가 강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아주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 사람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겨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는 카리스마 있다. 야, 카리스마 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여자 연예인 중에서 김혜수 있잖아요. 김혜수가 우리나라 대표 연예인 겨울 여자거든. 그 사람은 커트 딱 하고 까만색으로 쫙 드레스 입고 이러면 굉장히 이야 시크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런 의미. 그래서 이 검은 블랙은 당당하고 물론 어떨 때는 나의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려주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이 검은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차려입지 않은 검은 거잖아. 그지? 근데 정말 이 검은색을 선호하고 검은색으로 딱 이렇게 차려입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면서 우리 어디 가면 경건한 그 자리에 가면 검은색 입잖아. 그지? 그리고 지적이고 차분하고 굉장히 이제 당당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검은색이야. 자, 이렇게 컬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검은색, 빨간색부터 해서 레드, 옐로우부터 쭉쭉 다 나갔지, 그지? 블루, 그린, 퍼플, 주황, 오렌지, 그 다음에 핑크, 화이트, 또 이것은 블랙. 이렇게 지금 알아본 거야. 자, 그러면은 컬러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 이것은 컬러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는 이제 오라, 소마, 컬러 요법, 컬러로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테스트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야. 이것은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네 가지 색을 일단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 이 교재를 보지 말고 너네들이 지금 교재를 읽지도 말고 이 색을 봤을 때 빨간, 오렌지, 옐로우, 블루, 화이트, 퍼플, 그린 이렇게 있잖아. 일곱 가지 색이지, 이제 그 일곱 색을 보고 여기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네 가지 선택을 선택하는. 첫 번째, 너가 딱 봤을 때, 이게 처음에 이 색이 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나 선택. 1, 블루.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블루 선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블루를 뺀 것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지. 또 다른 화이트를 선택했어. 화이트 선택. 그 다음에 또 3.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화이트하고 첫 번째 1번, 2번 너네들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색에서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선택했지. 그럼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색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놔. 첫 번째 선택한 거 무슨 색, 두 번째 선택한 거 무슨 색, 세 번째 내가 선택한 색은 무슨 색, 네 번째 내가 선택한 것은 무슨 색이다 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교재를 보는 거야.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선택한 것은 본질적인 첫 번째 선택한 색은 당신의 본질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색을 골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했을 때. 교수님은 처음부터 보라색을 1번 순위로 했겠지. 1번 순위로. 자, 그럼 보라색을 했어. 보라색은 뭐야? 자, 개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밝고 활발한 면과 쉽게 빠질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조울증 아니야. 양면성 지니고 있다고. 그리고 조금 변덕스러운 성향이다. 이 변덕스러운 성향은 뭐냐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야. 그래 나 아니야 이래놓고도 상대 아까 배려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라 그랬지. 싫어 그래놓고 저쪽에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잖아.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이게 이제 고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고민은 고집은 없다라는 거지. 첫 번째는 너네 기본적인 나의 성질, 기본적인 나의 본질적인 나의 성격, 성질, 성향을 나타낸 것이 바로 첫 번째 너네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떤 색깔을 선택했는지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또 푸른색, 흰색, 보라색, 녹색 이 선택한 것을 보고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봐. 동그라미를 해. 동그라미를 했어? 첫 번째 나는 무엇인지가 나는 쓴데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퍼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내가 첫 번째 퍼플을 했는데 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향은 이런 거였구나. 개성적인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한 것을 자기가 체크한 거 동그라미 한 것을 읽어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밝고 활발한 면과 쉽게 빠질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변덕스러운 성향이다. 이렇게 나의 기본적인 성향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동그라미 친 거. 두 번째 선택한 색은 자 무슨 색을 했어? 두 번째 선택한 색상은 당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이제까지 장애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사회에 나와서 행동을 한다든지 학교에 와서 행동을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성격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너에게 어떤 장애 요인이 있었다면 과거에 어떤 장애 요인이 무엇이 장애 요인이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도 이제 너네들 두 번째 선택한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자 여기서 보는 거야. 어떤 색깔인지. 빨간색, 오렌지색, 옐로색,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화이트, 퍼플, 그린. 그치? 그래서 교수님은 두 번째 선택한 색이 무엇이었냐? 나는 블루예요. 나는 이제 블루에 체크할게. 자기가 체크를 해서 또 자기가 체크한 걸 읽어보자. 지나치게 남의 일에 앞장서는 타입이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고 싶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무턱대고 떠맡다가 신용을 잃는다. 자, 이거 100%는 아니야. 교수님 실력 있는 적은 없어. 타인에게 실력 있는 적은 없어. 근데 이렇게 이건 맞아. 지나치게, 그게 우리가 오지랖이 높다 얘기하잖아. 오지랖이 높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일에 앞장서는 타입이고,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좀 해서 내가 밤샘을 치더라도 막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좀 겪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무턱대고 떠맞지는 않아. 생각이 다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은 100%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 교수님 나 이거 내 성격과 안 맞는데요. 이렇게 또 따지고 들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런 성향이 조금 나에게 있긴 있었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냐. 자, 너네들은 세 번째는 두 번째 읽어봤지? 두 번째. 첫 번째 교수님 첫 번째는 보라색이었고 두 번째는 푸른색이었잖아. 그죠? 자, 세 번째. 교수님이 세 번째 선택한 색상은 세 번째는 당신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보는 테스트. 나는 세 번째는 오렌지를 선택했어. 오렌지색. 자, 오렌지색은 또 본인이 선택한 색깔 있지. 그 교재를 계속 봐가면서 교재
세 번째 선택은 32페이지, 33페이지 나와 있어. 이 교재를 보고 또 내가 선택한 색깔 한번 읽어봐. 교수님은 오렌지를 선택해서 오렌지를 읽어볼게. 합리적인 사고로 매사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타입이다. 현재 상당히 냉정하게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한다. 이게 냉정하게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게 지금 세 번째다 현재잖아. 이런 근데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판단 못 해갖고 조금 어려움이 처했거든. 자, 교수님은 오렌지색이었어. 그럼 너네들은 어떤 색이었는지 한번 보고. 교수님은 지금 또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진짜로. 그 노란색으로 바꾸어서 이게 그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싶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기 만점의 시기이다. 현명하게 생각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다. 조금 피곤하거나 고민이 되어도 밝게 행동해야 한다. 교수님 이렇게 할 거야. 교수님 이제 노란색으로 바꿀 거야. 이제 오렌지 안 볼 거야. 보러 세 번째. 현재는 옐로우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기 만점 시기이고 그래서 위기는 무엇이다?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위기라고만 힘들어만 하지 말고 위기가 있으면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내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읽어봤지? 세 번째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선택한 색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테스트이다. 현재 당신의 희망이나 꿈은 나타난다. 이렇게. 자, 빨간색과 또 쭉 이렇게 있어. 자,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빨간, 오렌지, 노란, 자기가 이제,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희망이라고 그랬잖아. 그 앞으로 희망이나 꿈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색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나는 레드나 내가 지금 그 읽어보고 풀이 된 것을 읽어보고 이것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하면 그러면은 자 이게 내 희망이나 꿈은 레드는 뭐야? 훨씬 더 사교적이다. 새로운 일과 남들이 꺼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더욱더 자신의 지위를 높여갈 수 있다. 레드는. 자, 그 다음 오렌지는 컨디션주의보 상태이다. 대인관계와 업무에서 변덕을 부리며 그날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지금보다 좋고 식품이 아니라 실험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그 다음 이 오타야 좋고 식품을 이렇게 좋고 실험을이다. 자, 그 다음 노란색은 트러블 회피와 적응 능력 상승 상태이다. 어디서든 뛰어난 적응력으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블루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상태이다. 지금까지 내가 좀 안 좋았던 것이라든지 이런 자기 자신 잊어버려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화이트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운세가 상승한대. 당신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전할 기회가 찾아온다. 그 다음 퍼플 보라색 신비한 것에 접근해갈 징조이다. 상상력과 독창성이 향상될 것이고 잔다랄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그린은 지나치게 침착하며 운을 놓칠 수 있다. 너무나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러잖아. 너무 두들기다 보면은 우리가 또 그죠? 아끼면 뭐 된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도 있잖아. 그쵸? 그것처럼 너무나 침착하고 너무나 재고 해서 나중에 오히려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많이 고민도 하지 말라는 거야.
신중하게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자 마음이 강해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내가 마지막에 네 번째에 선택한 색상이 어떤 색상이든지 그것은 뭐 무시하고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 색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 그런 색상의 속옷을 입는다고도 하더라고. 그치?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랬잖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나의 습관이 바뀐다고 그러잖아. 그지? 이 습관이 바뀌면 나의 하루가 바뀌어. 그러니까 나의 하루가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내 인생, 멋진 인생을 향해서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생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러한 점이 약간 좀 부정적이야 라고 한다면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해서 긍정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게 있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교수님도 그렇게 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론 초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초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은 가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강도 수고하셨습니다. 3강에는 우리가 클럽, 이게 쿨톤과 웜톤이죠. 이제 쿨톤과 웜톤에 대해서 사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것은 근데 실제적으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해. 이게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학교에도 우리가 4월 6일부터 또 오프라인 학교에서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또 보고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뒷부분의 교재를, 뒷부분 거를 3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도록 할게. 알겠지? 자, 지금 이것은 PPT는 또 게시판에 올려놓을 것이고, 이 또한 지난번처럼 동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너네들이 또 나중에라도 들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이 가능할 수 있는 이 인성과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니 어려움도 교수님도 어려움이 많고 너네들도 조금 부족된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 우리가 또 좀 참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참아가면서 서로가 좀 소통도 하면서, 그리고 교수님이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그 색상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보여주지 못했던 거, 교수님이 너네들이 조금 부족된 그런 마음속에 부족된 그런 것들 다 자세하게 아주 천천히 재밌게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좀 참고 배려를 좀 하고, 배려가 뭐하고 에티켓 매너 어디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매너하고 연결된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어떤 자리에서나 조금 매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